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최근에 제가 지방 아파트를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채 정도 쭉 매도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매도하려고 계속 내놨었는데 최근에 해당 지역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모두 마무리를 했던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 초에 말씀드렸죠. 올 초부터 해서 지방 아파트 총 3채를 지금까지 매도를 했고 2022년도부터 벌써 2년 전이죠. 그때부터 저는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막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을 계속적으로 정리만 하고 있고 매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근히 내가 이건 팔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나 부동산은 전세 재계약을 통해서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매도한 아파트들은 또한 역전세가 또 크게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해당 지역에 각각 이 세 지역이 다 다르거든요. 미분양이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는 지방 지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2년 뒤까지 시간을 또 보니까 이 또한 신규로 입주가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각각 세 지역에 다 많은 곳이다. 이러다가 전세가 회복이 2년 뒤에도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창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신축이 해당 지역에 또 많아서 저는 기존에 있는 원도심이라 그러죠. 거기에 핵심 입지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전세 주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투자자의 매물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새 아파트 역시 사람들의 각 지역별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새 아파트에 가고 싶은 수요나 열망은 다 똑같은 거죠. 사람은 대부분의 이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이 원주민들이라 그러죠.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변에 여기뿐만 아니고 각각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저쪽 신축으로 가려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막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입주가 많아서 신축 구축할 것 없이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원도심 아파트의 그 집주인들까지도 그쪽으로 팔고 가야지만 본인이 그쪽에 신축 아파트 잔금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매가 또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나도 팔고 가야 돼, 투자자 매물 그 사람들도 나도 팔고 이제 털고 나갈 거야. 기존에 있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나 이거 팔고 저쪽 가야지만 내 이 돈으로 모아서 저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잔금을 할 수 있어. 다 파는 거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매도 가격 자체도 많이 빠질 상황이 아닌데 라고 주인들이 급한 건지, 그래서 경쟁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매가 자체도 빠지고 전세가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사시는 전세입자분들도, 제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분들도 연락이 먼저 와서 불안하죠.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다 뭐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언제까지 전세 계약이 이렇게 되는데 본인은 계약 안 하고 나가겠다, 전세금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이 먼저 왔었고, 최근에 저는 또 난생 처음으로 내용 증명까지 받았습니다. 땡땡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저는 전세 계약 계약 만료되는 요 시점에 나가겠으니까 전세금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근데 매도까지 제가 최근에 끝냈고 하니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몇 달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 아파트 세 채 모두 다 지역이 다 다른데 상황은 또 비슷하다. 신축 입주가 많고 원도심의 구축 아파트 매도하시려는 분들의 러시가 많아지면서 매도가도 하락했던 이런 상황이 세 지역이 다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14년 제가 인생 동안에 이렇게 유일하게 제가 손해보고 매도하는 상황이 아마 거의 최초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올수리한 매물이었습니다. 세 채다. 저는 항상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구축을 급매로 수리 한 번도 안 된 그런 집을 급매로 사서 올수리한 다음에 전세를 이렇게 주는, 또는 바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인 거죠. 수리를 해놓으니까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안 했지만 조금 내고를 해드리니까 그래도 이런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는 실거래가 확인해 봤더니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되었다라. 또한 지금 현재 수리하는 비용,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예전에 2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테리어 가격까지, 인건비까지 막 오르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 전에 손 다 대놓고 다 수리해놓은 매물들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귀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원도심에 구축이 많지만
그 구축 중에서도 핵심 입지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상권, 그 주변에 학원과 학교, 마트, 공원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침체 하락장에 있는 분위기에도 다행히 거래가 되는 분위기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 최소한 1000세대 이상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은 아직까지도 학원, 학군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옳다. 전세, 매매, 갭이 붙어서 반대로 이런 갭이 붙었다 해서 나홀로 아파트라거나 2급지, 3급지 위치가 안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인구수가 너무 적은 곳에 저는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또는 해도 되는데 단타로 절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6개월, 1년 있다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전세 예약하는 것이 2년이 아니고 4년이죠. 1+1이기 때문에 롱텀을 내가 버티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매도하는 것까지도 매수할 때 딱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세 군데 모두 다 투자자였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존버하겠다. 지금 이렇게 침체기고 하락기인데 나는 2년, 4년 뭐 버티면서 나는 매수할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하락 침체기에서는 이분이 조금 장기를 보고 지금 역전세 낮고 매매 전세가 전부 다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여유 확보된 자금이라든지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잘 하신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선 상에 좀 반대급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실거주자분들 있죠. 이런 환경, 부동산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이 매수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대적으로 그 수천만 원이 지금 헐값에 많은 우리가 수리된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전부 다 전세 또는 월세로 다 계약을 하더라. 왜? 공포시장에서는 절대로 실수요자 현재 있는 분들은 매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실감했고,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무섭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들은 매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역시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주변에,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주변 옆에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모두 다 부동산을 다 뿌립니다. 각 지역에 최소 50군데 정도 제가 다 뿌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건 모두 다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오래된 부동산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진 타 동네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내 물건을 확실하게 많이 뿌려 넣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투자를 제가 했다라고 인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실패한 투자를 빨리 인정하고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쪽에서 가격을 좀 더 후려치고 내고를 해달라고 조정을 해달라고 할지라도 저는 매도를 할 시점이 정해져 있고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빨리 팔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자기 객관화라 그러죠. 끝까지 내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금이 들어간 게 있는데 난 절대로 나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매도 타이밍조차 놓치면서 그 매수할 사람조차도 저는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방은 역시나 공급 입주 물량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호흡이 짧구나. 해당 지역에 각각의 일자리 산업이 탄탄했지만 역시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물건 매수하실 분들 전부 다 올수리를 제가 다 해놨죠. 오랫동안 버티면서 임대시장의 이분들은 좋은 물건을 잘 공급하시는 공급자, 임대인 역할도 잘 하시면서 나중에는 시세 차익을 잘 걷어가셨으면 하는 이런 응원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최근에 지방 아파트 각각 지역에 있는 세 채를 다 매도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느꼈던 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